그때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마케팅 처음에 세일즈를 하고 그다음 이제 쭉 마케팅 뭐 PM을 하고 마케팅 매니저 그다음 이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회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래는 뭐 그 당시에 약간 세일즈 마케팅 조금 지금하고 비슷하게 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마케팅을 좀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반대였어요. 지금 상황하고 이게 비유 체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유를 맡게 된 거죠. 근데 마케팅에서는 쭉 일을 했지만 사실은 비유라고 하면 인원이 좀 많았던 거죠. 세일즈 팀이 인원이 더 많잖아요, 통상. 그래서 제가 맡은 비유가 당시 좀 컸고 매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도 회사 내에서 굉장히 가장 큰 비유였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, 사실은. 왜냐하면 마케팅을 쭉 할 때는 뭐 팀도 뭐 한 10명?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다이렉트 리포트를 받으면서 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뭐 프라덕 어떻게 론치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일즈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프라덕 론치 뭐 어떻게 포켓 됐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P&L 숫자에 대한 책임도 비즈니스에 대한 그 내가 책임 어떻게 보면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까지 전체 비즈니스 책임지는 그런 비즈니스의 책임도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전에 좀 내가 아쉬웠던 세일즈 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. 아, 저렇게 좀 하면 잘할 텐데 왜 저럴까?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실현시켜서 이거를 만들어내야지. 어떤 그런 굉장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 생각을 한 게 그 내가 생각했던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그 세일즈 팀 그 인원이 한 40명 뭐 된단 말이죠.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10명하고 이렇게 조용히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기회가 없었어요. 그때는. 그 피플 디벨롭먼트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립 안 돼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드라이브 하는 것 쪽에 더 관심 많았고 근데 딱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. 그 전에 제가 또 본 부분은 굉장히 강한 세일즈 팀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변화를 시켜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진정성 있게 좀 투명하게 그냥 말과 행동이나 이게 항상 일관되게 그 진솔하게 일단은 신뢰를 서로 좀 쌓아야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1차적으로 제 다이렉트 리포트 드리겠죠.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근데 이거 역시 커리어예요. 커리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좀 적극 도와줘야겠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관계로 좀 쌓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같아요.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 요소들이 회사의 팔러시도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뭐 에큐먼이나 아니면은 또 저의 뭐 철학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. 신념이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다 합쳐져서 평소에 제가 무슨 말을 할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제가 행동을 할 거고 결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는 게 그게 어떤 일관성이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.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일관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나중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. 그게 내가 아니니까.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일관될 수 없는 거는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일관성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. 만약에 뭐 회사의 어떤 뭐 정책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설명을 해야겠죠. 그 우리 팀원들한테 이런 게 돼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것도 뭐 일종의 일관성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. 뭐 어제도 저희 이제 세일즈 팀 200명이니까 타운홀을 했거든요.
근데 이제 타운홀에서도 전달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거고,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킵 레벨로 완원화를 하거나 뭐 그룹 미팅 같은 데 참여를 하거나, 또는 저희가 이제 뭐 영업 회의라든가 뭐 워크숍이라든가 하게 되면 직원들하고 접하게 되잖아요.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이제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뭐 이메일로 하거나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잖아요.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면 이 조직이 오퍼레이팅 메커니즘은 기본은 리포팅 라인이 있고 나의 매니저가 있고 사실 그 기본 틀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. 데일리 오퍼레이션은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막 상시하는 건 아니죠. 근데 어찌됐든 항상 이제 커넥트 돼 있는 느낌? 그런 거는 좀 계속 의식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거죠. 그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채널이 다양하잖아요. 이쪽 인더스트리가 아닌 다른 인더스트리에는 뭐 굉장히 일상화돼 있잖아요. 이커머스라든가. 하지만 이제 이쪽 인더스트리의 특징상 조금 좀 보수적인 건지 또는 여러 가지 레귤러토리적인 게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뉴죠. 좀 늦다 그래야 될까요?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.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런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된다.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일상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 그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좋은 그 것들은 연속이 될 거잖아요. 커스터머들과 우리가 만약에 뭐 프로모션 할 때 뭔가 이펙티브한 이 플랫폼이 있으면 지속이 될 테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에이펙에서도 굉장히 그 이니셔티브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. 전사적으로. 그래서 우리 조직으로 봤을 때 좀 아직은 좀 많이 따라가야 된다. 좀 배워야 된다. 네, 왜냐하면 좀 새로운 분야인 거죠. 막 시작하는. 그냥 가면 돼요. 그냥 제 암호가 just do it이거든요. 그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. 이전에 뭐 진짜 I can do it 이거인 적도 있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좀 되게 하고 싶은 게, 사실 이제 저는 30년 이제 커리어를 했지만 지금 와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진짜 just do it 할 걸. 그런 좀 후회 남아요, 사실은. 그냥 하면 되는데. 그냥.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맡긴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그 사람한테, 그 일을. 할 역량이 없는 사람한테 회사에서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거죠, 제 생각은. 할만하니까 맡겨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. 너무 분석하고 뭐 쪼개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이제 또 그 길이 보이고,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. 집에서 뭐 내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도 그냥 하다 보면 뭔가 나오잖아요. 뭐가 됐든.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. 거기서 뭐 배우잖아. 하다 보면. 다음엔 좀 나아지고.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본인한테 좀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회사는 임무를 주잖아요. 근데 그 임무가 주어질 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일을 주진 않는다는 거거든요. 또 도전도 해볼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도전할 때 그 사람이 하이어 된다면 할만하니까 하이어 하는 거예요. 그 윗사람이. 못할 사람 뽑을까요?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스트레치 해야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포텐셜이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할만한 사람이야. 하기 때문에 하이어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면 되는 거죠, 사실은. 도전을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.
저는 이제 항상 그 일을 할 때 생각하는 게 이게 회사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건가? 저는 항상 그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. 그건 뭐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됐든 회사의 모든 그런 전략과 팔리시와 회사의 방향성에 내가 얼라인되고 회사를 조직을 위한 옳은 일을 하고 있나? 이제 그거를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, 리더는.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커머셜 비즈니스 리더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어떤 현 시장 상황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그 시장의 변화를 좀 예측해서 그 팀에게 어떤 그 방향성,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. 근데 이제 저는 비전도 비전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좀 방향성을 팀원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마지막은 사실 이제 이거는 되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각 팀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의 120%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잠재력을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120%를 해야지만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 딜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그 120%를 끌어낼 거냐? 그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목표가 있고 스스로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직원들하고 뭐 우리가 미팅을 할 때도 이렇게 저도 지시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. 똑같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가 그 사람이 120%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찾아내서 본인이 하고 싶어야 돼. 그 직원이 자기 일을 찾아내고,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주고, 뭐 리소스가 있으면 리소스를 도와주고,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120% 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해주고 좀 자극해주고, 그 부분이 리더 역할이 아닐까?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이렇게 막 딱 집어서 말할 만한 책이 딱히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.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뭐 리더십이나 회사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읽은 책은 아닌데 뭐 다 아실 거예요. 뭐 굿, 그레이트 있잖아요.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서 당시에 내가 뭐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화려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그 내용이. 근데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뭐 디스플린이나 그 회사를 지속적으로 오퍼레이션 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방식에 대한 그 얘기들이 좀 공감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.